이번 주 당신의 시사상식을 키워줄 주요 뉴스, 오늘은 저 하나가 5분 만에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뉴스런치 바로 시작해볼까요? 뉴스런치 시청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다들 집에서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고 계신가요? 어느 때보다 즐겁고 행복해야 할 연말연시 시즌인데 코로나는 좀처럼 잠잠해질 기미가 안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 과감하지만 꼭 필요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23일 0시부터 시작해서 1월 3일까지 지속된다고 하네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이 행정명령은 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5명 이상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합니다. 실내외 모두요. 수도권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방문 중인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고요. 수도권 사람들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모이는 것도 금지입니다.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요.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경우, 즉 가족일 경우에는 자택이나 실외에서 5명 이상 모여도 괜찮습니다. 또한 결혼식과 장례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방역수칙하에서 허용됩니다. 인원은 결혼식은 50명 미만, 장례식은 3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요.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공적 업무 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역시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이 조치는 어제부로 전국적으로 확대됐는데요. 다만 식당의 경우 5인 이상의 예약과 식당 입장을 금지하고 나머지의 모임에 대해서는 권고 수준에 그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방역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금지 대상이 5명 이하라고는 하지만 5명 밑이라고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들 조금만 참고 올해 잘 마무리하자고요. 내년에는 꼭 코로나가 없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역사란 무엇인가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숭고한 것? 아니면 외워야 할 게 산더미인 노잼 과목? 설민석의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TV 프로그램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온택트로 세계 각국의 명소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관점으로 세계사를 짚어보자는 게 이 프로그램의 취지입니다. 설민석 씨는 평소 화려한 입담의 역사 강의로 인기를 끌었던 스타 강사로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었죠. 그러나 2회 클레오파트라 편 방송 후 벌거벗은 세계사는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문 역할을 맡은 고고학 전문가 광민수 연구소장이 여러 가지 사실관계 오류를 지적하고 나선 건데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알렉산드로스가 아니라 프톨레마이오스 2세 때 세워졌다. 프톨레마이오스 클레오파트라 같은 이름을 단군과 비교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등등 틀린 게 너무 많아 하나하나 언급하기 힘들 지경이라고 말이죠. 이어 역사적 사실과 풍문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관심 끌기엔 좋은 전략이지만 하고자 하는 것이 그냥 구라풀기가 아니라 역사 이야기라면 그 둘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이어진 논란에 제작진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고 설민석 씨 역시 모든 잘못은 자신에게 있다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사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분명 역사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풀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단단한 사실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누군가의 도구로 전략해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려면 말이죠. 재미와 사실 사이 균형을 잡기 위한 신중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 판결에서 징역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추가로 증거를 조작할 가능성 때문에 법정 구속까지 됐는데요. 장작 1년 4개월에 걸친 공방 끝의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15개 혐의 중 11개를 인정했습니다. 그중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혐의 5개는 모두 인정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정 교수가 딸의 스펙을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게 맞고 서울대, 단국대 등 총 7곳에서의 인턴 경력 역시 모두 가짜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허위 경력으로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업무를 방해했다는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그 밖에도 사모펀드와 관련된 혐의 중 공직자윤리법을 피해 타인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펀드 운용사의 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부분 유죄이고요.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여러 번 언급됐고요. 범행을 공모했다는 판단 역시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정 교수의 태도를 질책하기도 했고요. 공정하게 경쟁하는 많은 이들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줬다는 점에서 엄중 처벌이 불가피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공정, 이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눈에 띈다는 게 참 씁쓸하네요. 이렇게 힘을 가진 이들이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국민의 피와 땀을 헛되이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다시 돌아오는 뉴스런치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